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스날 키벤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도 진행했듯이 이미 이적 시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온 선수들이 일부 존재하거든요. 네. 그걸 약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영입 오피셜로는 카이 하베르츠가 6,500만 파운드에 첼시에서 영입되었고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적이 실시되어 보이는 선수들로는 데클란 라이스와 율리엔 팀버 이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스쿼드에 포함된다 네.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간 선수들로는 그라니트 자카가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메이틀랜드 나일스는 FA로, 파블로 마리는 이제 완전 이적 옵션이 행사가 되면서 몬짜로 완전 이적이 되면서 이 세 선수는 이제 저희가 진행할 키볼셀에서 제외를 하고 언급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 선수, 들어온 선수는 정리가 됐고, 그리고 아스날이 뭐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선수 영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반대급부로 이렇게 영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가는 선수도 많아졌죠. 네. 최근에. 사실 아스날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약간 어린애들을 영입한다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좀 싸게 싸서 네. 좀 잘 키운다 뭐 네, 이런 잘 이미지였는데 키우는 그런 최근에는 안 이미지인데, 그래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음. 두 선수에게나 투자할 만큼 뭔가 공격적인 이적 시장 보여주는 거는 아스날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거의? 네. 그쵸.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옛날에 페페 갑자기 웃음이 터지네. 네. 뭐 그런 선수를 영입할 때도 뭐 거의 그런 큰 돈을 쓰는 건 거의 한 명 내지 그쵸. 네. 한 명이 제일 유력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일단 하베르츠는 네. 1,000억 거의 되고, 네. 데클란 라이스는 그리고 얼마- 데클란 라이스도 이게 얼마입니까, 대체? 1,000억이 넘을 것 같죠. 한 1,600억 네. 이 정도 나오고 엄청난 있고, 이런 네. 금액을 투자하는 거를 거의 처음 보기 때문에 뭔가 낯선 아스날의 이적 시장이다. 아, 근데 뭐 물론 그만큼 네, 아스날도 근데 좀 뭔가 오래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바뀐 지 네. 스탠스가 되게 낯설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낯설고 아스날이 어쨌든 지난 시즌에 2위를 차지한 만큼 뭔가 다시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장 애를 쓰고 있는 구단, 맨시티 네. 다음으로 가장 애를 쓰고 있고 가까운 구단이 아닌가. 이거는 확실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스날 키볼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골키퍼부터 볼 텐데, 일단 골키퍼는 램스데일이 있고 램스데일은 팔 리가 없죠. 그렇죠. 네, 킵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확실한 주전이 있기 네. 때문에 또 후보 선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GK는 안 판다, 변화가 네.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일단 첫 번째 윌리엄 살리바 선수인데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아, 했어요. 이미 했나요? 네. 공식적으로 떴나요? 했습니다. 아, 네, 오피셜에 떴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했으니까 안 팔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마갈량이스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살리바와 함께 주전으로 뛰었었죠. 네. 역시 뭐 네, 뭐 킵으로 봐야 되지 아마도 않을까. 저는 사실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마갈량이스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들 아니, 정도로 막판에 또 그렇죠. 살리바 살리바 부상도 부상이 있었고. 네. 있었고. 1년 내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킵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살리바 부상당했을 때 얼굴을 좀 비췄던 키비오르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영입됐었죠. 네. 이 뭐- 선수는 그래도 좀 준수한 활약을 펼치지 않았나요? 근데 뭐 괜찮았어요. 처음엔 조금 헤매는 모습도 조금 있긴 했는데, 음. 그래도 2000년생이라는 나이, 그리고 첫 그렇죠.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갑자기 투입했다는 점을 또 감안하면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활약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냥 장점도 굉장히 많은 선수고, 아르테타의 축구 자체도에도 엄청 잘 맞는 스타일의 선수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살리보다 나이가 많네요. 살리바가 엄청 그렇죠. 어려요. 살리바가 어린 거예요. 네. 워낙 예전부터 18살인 그때부터 음. 프랑스에서 주전으로도 활약을 했었으니까 살리바는. 그래서 어쨌든 키비오르도 2000년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게 문제의 선수죠. 로폴딩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나가는 게 뭔가 네, 저도 이 정배잖아. 선수는 좀 셀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일- 근데 네. 저희가 그 이 키볼셀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센터백이 5명은 있어야 아. 된다. 근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이론에 따르면 이 선수도 필요하긴 이 해요. 선수가 필요하긴 네. 하네요. 그 이론에 따르면. 네. 근데 차라리 유스를 끌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가만해도, 어쨌든 그 네. 팀버 선수가 곧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내보내고 차라리 유스를 한 명 음. 콜업해서 조금 2군 1군 뭔가 번갈아가면서 뛰게 하는 게 뭔가 팀 운영에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살리바가 부상이 없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저도 5명은 필요하다고 네.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홀딩이 네 번째 센터백으로 네.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계약 기간이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기도 했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홀딩의 모습을 보면 점점 실력이 떨어지고 네.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렇죠. 보여요.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한 세 번째 백업 센터백으로 쓸만한 선수를 한 명 정도는 영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홀딩은 과감하게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같은 경우는 셀로 셀. 의견이 네. 많이 모아지는 것 같네요. 네. 제가 홀딩은 셀로 선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풀백 부분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티어니 선수입니다. 처음엔 되게 기대를 받고 영입이 됐는데 또 주전은 아니고 그다음에 주전으로 잠깐 나오더니 또 부상을 또 당하고 이러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어쨌든 진첸코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티어니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뭔가 주전으로 뛰고 싶을 텐데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97년생이면. 근데 주전으로 뛰고 싶을 텐데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도 뭔가 떠날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어니는 나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는 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부상도 워낙 많고 본인도 이제 출전 기회를 네. 원하기 때문에 아마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스날은 저는 그걸 안 잡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좀- 굳이 저도 매력적인 제안이 온다면 그러니까 뭐 안 팔 이유가 없다. 안 팔 이유가 없. 물론 이제 막 영원 뭐 판매 아니면 억지로 막 보내고 싼 가격에 보내거나 네. 그런 정도로 그 정도는 판매할 아니죠. 선수는 절대 아니지만 음. 뭐 이 선수가 보여줬던 게 거의 없고 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스날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술과 저는 약간은 좀 네.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버티드 윙백 역할은 네. 힘들죠. 진첸코가 완벽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오버래핑과 뭐 스피드를 살리는 그런 공간 넓은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아마 나가는 그림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니도 참 유망했던 선수였는데 이게 아스날로 가는 다음 스텝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딴 팀 가서 좀 글쎄 폭발적이었던 그 네.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또 대표팀에서는 가끔 나왔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능력은 있는 선수니까 좀 다른 팀에 잘 가서 또 많은 능력들 또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티어니는 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진첸코인데 뭐 진첸코는 부동의 주전이기 때문에 네, 남아야죠. 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누 타바레스 선수네요. 지난 시즌에 임대에 갔었죠 아마? 근데 임대에서는 이제 나쁘지 않았던 네. 걸로 나오거든요. 6골을 넣었네요. 오. 스탯을 보니까 6골을 이 선수가 또 넣었는데. 공격력은 좋았던 선수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D가 문제가 그렇지. 근데 또 이 선수 역시 또 아스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이머티드 있을지는 그건 또 전혀 아니죠. 네, 아스날에서 완전 한 자리를 와이드라. 차지할 수 있을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사실 구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전술에 맞지 않는다고 무지성으로 팔아제끼면 이게 백업을 구할 수가 또 없지 않은 거 진첸코가 아닙니까? 38경기 그다음에 뭐 다- 챔피언스리그까지 다 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백업이 필요할 텐데 저는 만약에 백업을 구할 수 있다면 약간 인버티드 스타일로 굳이 안 팔 이유는 없다. 안 좋은 팔 제안이 이유는 왔을 없다. 때. 근데 음, 그렇다고 이제 지용이 말처럼 무지성으로 팔아제끼 선수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그쵸. 멤버가 있어야 되니까. 스쿼드에. 어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일단 아스날이 풀백 링크가 없지는 않아요. 네. 약간 헬리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봤을 때 타바레스를 팔 가능성도 그렇게 없지 된다면, 않다. 네. 영입이 된다면 뭐 내보내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리고 뭐 한 시즌 더 임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그렇네요. 그래서 아스날의 그런 스쿼드 상황에 따라 이 누누 선수의 거취는 좀 유동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아스날 입장에서 긍정적인 건 다른 선수를 좀 데려오고 누누는 좀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겠죠. 긍정적이겠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자면 누누도 셀이 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대 되면은 포함 셀. 왼쪽 풀백은 진첸코 한 명이 남게 네.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 명 그러면 영입이 필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되면. 링크도 실제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칸셀로를 노리기도 한다고 하니까. 진짜 딱이긴 하죠, 솔직히. 딱이네요. 자, 근데 아유. 칸셀로 진첸코를 돌려 쓰는 거는 너무 약간 호화스러운 운영이지 않나 싶은데 네. 맨시티 풀백을 그대로 이식하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맞을 거는 같은데 또 서로 안면도 있을 거잖아요. 네. 칸셀로랑 아르테타도. 그렇죠. 만약에 칸셀로 들어오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일부러 줄 순 없죠. 네. 풀백진이 엄청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타바레스는 셀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베나이트 선수입니다. 뭐 오른쪽 풀백 주전으로 지난 시즌 활약했을 때 원래 좀 센터백이었는데 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좀 포변이 된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잘했어요. 예. 사실 뭐 센터백에서 풀백으로 간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제 좀 유소년 단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한데 유소년 단계에서 프로 단계에서 흔한 일은 아니죠.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화이트 선수가 이적 초기에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아 맞아. 이적료가 공중볼 엄청 때문에. 비싸. 네, 공중볼 이슈도 있었고 그 이적료에 비해서 음. 너무 못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제 풀백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런 비난을 약간 씻어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는 뭐 굳이 셀을 할 필요가 네. 전혀 없는 지금 힙이죠. 스쿼드로 본다면 네. 부동의 주전이기 때문에 오른쪽. 근데 중앙도 되는 선수고. 그리고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네. 같아요. 저는 어쨌든 만약에 로폴딩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팀버 말고 영입이 없다면 네. 결국 화이트 선수가 센터백으로 뛰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야 되는 자원이다. 남기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핵심이다. 긴말 필요 없죠. 네. 자, 그럼 화이트는 킵으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미야스 타케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네. 월드컵 지나고 나면서 조금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에도 되게 좋은 모습이었다가 뭔가 이번 시즌에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약간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부상도 있었고. 네. 부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좌우가 다 되는 그런 유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센터백도 보면 볼 수 네, 있는 센터백도 국대 보면 선수 보고. 센터백 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FM 기준으로 FM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모든 자리가- 포지션이 네.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야 된다. 아, 약간 브랜든 윌리엄스와 맞아요. 같은 그렇죠. 그런 논리로. 윌리엄스랑은 다른 윌리엄스보다 훨씬 잘해요, 네. 얘가. 그리고 진짜 실제로 왼쪽에 빵꾸가 났을 때 이번 시즌에도 잠깐 대체를 맞아요. 하기도 했고요. 대체했었고.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없어요. 네. 어쨌든 대체가 되니까. 네. 만약에 왼쪽 풀백 영입이 안 됐을 음. 경우 이걸 뭐 사실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가정했을 때 토미야스 타케히로 선수는 반드시 남아야 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또 이 같습니다. 선수는 잘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멘탈만 잡으면 이번 네. 시즌 너무 멘탈이 무너진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부상이 너무 좀 저는 네. 크다고 봐서 이 선수 너무 자주 다치기도 하고 음. 좀 오래 다치기도 해서 이 선수가 저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백업 1번이 되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팀버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도 링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바치는 이제 좌우 유틸리티 백업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다. 주급도 네. 비싸지 않은 선수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남기는 게 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토미야스도 킵으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선수 아직도 있었네요. 세드릭 소아레스 선수입니다. 네, 플러브로 임대를 네. 갖다가 복귀를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런가요? 그런 남는다고요? 네, 남는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팔리지가 않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셀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활용도가 뭐 없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에서. 걸로 따지면 사실 셋 다 셀을 외치지 네. 않을까 아, 싶어요. 무조건 셀이죠. 사실 나이도 이제 보시면은 91년생 어느 정도 전성기를 꺾인 선수라고 봐야 되고.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계약 기간도 1년밖에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지금 팔아서 네. 뭐 10억이라도 받아라.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아끼고. 네, 지금이라도 뭐안 아끼고. 팔린다면 네. 그러니까 10억도 안 사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음. 주급도 굉장히 이 선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셀은 하긴 해야죠. 셀이죠. 뭐 네. 그 선수는. 그래서, 어쨌든 네. 토미야스가 좌우가 다 되기 네. 때문에. 또 스쿼드 오른쪽 풀백의 자원은 그래도 좀 있다고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수비수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드필더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토마스 파티 선수네요. 토마스 파티인데 이 선수도 이적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사실 지난 시즌에 아스날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지만 이 나이를 감안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거의 영입이 확정되면서 네. 선수 본인도 이제 입지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딱 그 라이스가 뛰어야 되는 자리가 파티가 지난 네. 시즌 활약하던 그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불가피한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 1,600억을 영입해서 썼는데 이 선수를 후보로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티 선수가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음.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보고 글쎄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그 완전 3선이 아니라도 2.5선 내지에서 네.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르테타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파티를 저는 남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결정이 쉽게 안 되네요. 저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팔아도는 네. 되게 될것 같긴 저는 파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나쁘지 음. 않을 것 같은 게 부상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불안한 모습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뭐 라이스를 사실 메잘라처럼 올려 쓴다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은 3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조르지뉴가 백업으로 생각보다 잘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스 조르지뉴면 충분히 한 시즌을 굴릴 수 있는 정도의 뎁스라고 생각이 돼서 3선에서는 가능하다 네. 그게. 그래서 파티가 93년생이면 이제 30줄에 들어섰는데 네.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파는 게 아마 네. 제일 유일한 비싼 기회긴 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나가고 싶을 것 같고요.
형 생각 어떠세요? 저는 팔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음. 지금 스쿼드 상으로 굳이 막 파티가 절대 나가면 안 돼. 우린 파티가 꼭 필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제안이 온다면 팔아도 된다. 근데 다만 좋은 제안이라는 게 이제 적절한 금액을 받고 돈 좀 많이 받고 이래야 좀 팔 수 있죠. 뭐한 100억 준다면 좀 아쉽죠. 네, 못 팔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꼭 처분해야 선수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좋은 제안이 온다면 그냥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선수 아스날에 그렇죠. 그 정도 선수라고 생각해서 저도 약간 셀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네요. 그러면 파티는 셀로. 지난 시즌 쉽지 주전이었는데 않네. 쉽지 않네. 갑자기 셀로 됐네요. 네. 아마 시즌 막판에 그런 임팩트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리고 경쟁자가 라이스면 있으면 어쩔 수 없다. 본인도 나가고 싶긴 할 거예요. 네. 경쟁자가 나 있으면. 다음은 뭐 파티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선수인데 조르지뉴 선수입니다. 계약 기간도 1년 남긴 했네요. 근데 이 선수는 오. 재계약해서 남기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일단 지난 시즌에 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잘해가지고 네, 백오버로 있으면 엄청 든든할 것 같아요. 뭐 파티를 셀로 한 이상 이 선수까지 셀로 하면은 뭐 그거는 라이스로 한 시즌을 네. 다 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는 킵으로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네. 자 그리고 다음 웨데고르 선수인데 이제 네, 부동 킵이 에이스기 넘어가시죠. 때문에 네, 킵으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근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 좀 얘기가 좀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에밀 스미스 로우 선수입니다.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혜성처럼 등장했고 굉장히 에이스처럼 활약을 하다가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갑자기 자리가 없어졌어요. 돌아오니까. 10번 아닙니까 아스날에? 그렇죠. 아. 근데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전으로 뛸 자리는 없어요 지금. 주전으로 뛸 자리는 없다. 확실히 없습니다. 네. 이 선수가 최근에 제가 본 그거에 따르면은 뭐야 U21 우승 하지 않나? 잉글랜드? 20이 네 우승했었죠. 아, 최근에 그랬죠. 잉글랜드요. 그거를 통해서 전화위복 아. 안 됩니까? 그거 어떻게? 근데 그게 뭐 U21 대회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유의미하진 않다. 지금 우리는 프리미어리그를 얘기하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어리다라는 뭐 반증은 될 수 있지만 근데 일단 스미스 로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주전으로는 자리가 없지만 스쿼드 멤버로는 그래도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실력이. 뭐 물론 이제 부상도 있고 이제 그 부상이 금방 해결되는 또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다 감안해도 스쿼드 멤버에서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약간 포지션이 좀 애매한 선수지 않습니까? 공미 윙어 뭐 뭐그 어딘가? 네. 네. 또 그 약간 네. 항상 얘기하는 펠릭스 마운트 펠릭스 마운트 하베르츠면은 그 세 선수 다 그 아니 항상 얘기하는 그 포지션 애매한 애들. 세 선수를 동시에 쓰는 팀의 기분을 아세요? 어쨌든 뭐 스미스 로우는 일단 지난 시즌 아스날 기준에서는 뭐 왼쪽 메잘라 올 시즌 기준으로는 뭐 하베르츠의 백업 정도 되겠죠. 네. 내지는 윙어 백업 정도 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윙어에는 근데 이제 트로사르랑 마르티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아스날이 나간 대회가 많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세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일단 2000년생인 걸 감안하고 그리고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의 의사와 별개로 어느 정도 팀에서는 킵으로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웨데가르의 백업도 안 되죠. 지금 안 됩니까? 메데가로 백업은 펄비비에라고 봐야 되고 음. 그리고 그 스타일에도 전혀 맞지 않는 맞지 선수기 않고. 때문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하베르츠의 백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네, 자카 네, 자리는 그렇죠. 하베르츠가 메우는 게 네. 확정이고 그 자리에 백업을 스미스로가 스미스로가 할 한다고 것 같죠? 치면은 네. 네, 그러면 뭐 킵으로 하는 게 네. 또 이런 한번 터졌던 선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폼이 올라오면 또 언제 터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잉글랜드 선수기도 하고 잉글랜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메리트도 있으니까 또 살려봐야죠. 10번인데. 그래도 리그에서 두 자리 득점을 네. 기록했던 선수니까 가진 재능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선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미스로우는 킵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엘레니 선수들. 이 선수 또 아직도 있네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네. 저는 킵이에요. 일단 계약 기간은 네. 다음 시즌까지라서 아마 남기려면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재계약을 안 해도 킵이에요. 저는. 그냥 FA를 보내줘라. FA로 나가더라도 그냥 얘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스물스물하게 있으면서 저 뛰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뛰는 기분이거든요. 딱히 가끔 나왔는데 나쁘지 않아요. 네, 나올 때 백업에 보면. 불만이 네. 있는 네. 느낌도 없고 그리고 그리고 나왔을 때 막 구멍이 되는 음. 선수도 아니라서 그냥 남겨서 한 시즌 쓰고 재계약해주면 뭐 계속 백업으로 네.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잘 가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킵으로 가도 음. 충분히 스쿼드전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 선수 원볼란치 포지션을 쓰는 선수 아닙니까? 몽블란 쳐도 되죠. 뭐 그리고 위로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전천후 백업이에요. 중원에서. 근데 세 자리 다 들어가 있어요. 백업 그 자체. 네. 진짜 백업 그 자체. 토비아스처럼. 네, 토비아스가 수비 라인에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 미드필더 아, 그러면은- 중앙 라인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아 그러면 1년 정도 더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진짜 기량 아예 미다리 선수도 아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은 선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킵으로 네, 가다가 엘레니도 잡고. 킵으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파비오 비에라 선수인데 지난 시즌 영입이 됐고 좀 기대를 많이 받아놨는데 기대보다는 지난 시즌은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대치보다는.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네. 저는 이 선수가 오른쪽 윙어든 오른쪽 메잘라든 백업에서 충분히 새로운 색깔을 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왔을 때 피지컬적인 한계도 드러냈고 그리고 기대했던 뭐 장점 뭐 활동량 킥 이런 부분에서도 잘하나 싶어서 사실 스쿼드 전으로 안고 가기에도 기량 미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 시즌 모습은. 그래서 사실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성장을 했을진 몰라요. 네. 적응을 더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텝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난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임대를 보내는 쪽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네. 임대셀? 로 해야 되나요? 임대 나쁘지 않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2000년생을 이제 어리다고 할 수가 있나? 어리진 않죠. 젊다고 표현하는 게 발전 어리다고 가능성이 있는 젊다. 사실 한국 나이가 없어졌군요. 이제 한 네. 23살 정도 되는 거니까 이 22, 정도면. 네, 22 아니면 2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저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외국에서 온 선수들이 그렇지만 적응 기간 1년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의 사례도 그랬었고 그렇죠.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제 아니면 2년 후에 잘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적한 선수면은 이렇게 빠르게 못했을 때 이건 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근데 해외에서 온 선수고 분명히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은 더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네. 뭐 그리고 아스날 스쿼드가 비에라가 못 해주면 우리는 경기력이 너무 차질이 가 이런 건 또 전혀 아니라서 그냥 백업으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 좀 투입을 하면서 좀 잘하나 이렇게 간만 봐도 되거든요. 그렇네요. 로테이션 체력 안 돼도 좋고. 네. 그래서 한 시즌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 선수가 꼭 잘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기간이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 뭐 기준이 셀 정도. 킵으로 하죠. 네. 왜 팔자는 건 아니니까. 네. 미드필더도 그렇게 숫자가 막 엄청 네.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여기가. 자 그러면 BA라도 킵으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콩가 선수네요. 지난 시즌은 임대를 갔었죠. 네. 이 선수는 아마도 임대를 또 떠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지금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또 전설의 6콩가 또 밈도 있고 사실 이 선수도 저는 네. 포지션을 어디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또 그 부류야? 그러니까 8번으로 나와도 딱히 그렇게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뛸 만한 선수? 그러니까 기량보다는 자리가 아스날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서 임대 내지는 사실 이 선수는 팔아도 좀 아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적정한 금액이 오면 팔아도 될 것 같다. 로콩아 선수 그리고 최근에 그 이거해줘 원이요. 뭐 어쨌든 본인이 떠날 것 같다는 네. 듯한 인터뷰를 직접 했어요. 조원이 그 유튜버랑. 그렇기 때문에 아마 떠나지 않을까. 저도 로콩가는 뭐 지난 시즌 임대 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스날에서 뛰었을 때 약간 전술상에서 애매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디 뛰어도 약간 적응을 못하는 네. 어디 뛰어도 어울리지 않는 그냥 팀에 안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빠르게 적정 가격 받고 빠르게 받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로콩가는 셀로 네. 세팅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공격진인데요. 일단 마르티넬리 주전이기 때문에 킵 하겠습니다. 트로사르도 킵 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올 선수들인데 리스 넬슨이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최근에 재계약을 했어요. 네, 맞아요. 원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계약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2027년인가까지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뭐 재계약을 했으니까 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계약했으니까 킵으로 가고요. 다음은 이제 오른쪽 윙 포워드인데 부카요 사카 킵입니다. 네.
근데 다음 이 선수 있네요 아직. 니콜라스 페페. 셀 넘어가시죠. 어떻게든 팔아야죠. 압도적 셀이죠. 이거 뭐 이게 사실 이 선수의 주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팔릴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렇죠. 어떻게든 처분을 하도록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선수고 임대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마지막 시즌이지만 임대라도 보낼 수 있으면 주급이라도. 네. 예. 사우디 주급이라- 쪽으로 기도 한번 해야 돼. 진짜. 진짜 사우디가 영입해야 돼 이 선수.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사우디들 고르지 않을까. 이 정도는 사우디도 안 아 된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다. 고르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는 선수인데 그냥 빨리 잊혀줘야죠 아스날 팬들한테. 네, 뭐 빨리 그 가서. 방법이 없습니다. 네. 1,000억이 넘습니다.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했는데 감당해야지. 셀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마르키니우스 선수는 뭐 워낙 어린 선수기 때문에 팔 리가 없어서 일단 킵으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수스인데 제수스도 킵이죠. 킵이죠. 네. 자 다음은 인케티아 선수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스가 나오지 않을 때 은케티아 선수가 음. 골은 그렇게 많이 넣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그런 역할 정도는 네. 수행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골도 잘 많이- 넣어줬어요. 네, 중간중간에. 넣긴 넣었어요. 네. 네. 많이 넣어줬어요. 이 출전 시간에 비해서는 이제 미네랄 할 때도 넣었던 것 같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근데 백업으로는 저는 사실 문제 없는 선수라고 보는데 네. 제주스도 역시 부상의 우려 내지는 좀 그러니까 폼이 떨어졌을 때 대체해줄 만한 그런 자원이 은케티아로 만족스럽냐?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타레미 선수가 이적설이 뜨고 음. 있거든요. 지금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 네. 선수인데 이 선수 이란 국적의 선수입니다. 지금 아스날의 링크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제 사실 주전을 노리고 오기는 힘들거든요. 이미 92년생이기 때문에 주전을 노리고 아스날로 오기보다는 뭔가 백업을 노리고 아스날로 이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타레미가 온다면은 네, 인케티아가 네, 좀 애매하지 네. 않아요. 3옵션으로 밀려나는 이게 건데. 이 선수가 또 번호가 또 그 번호거든요. 14번. 그 번호도 약간 그 맨유의 7번처럼 네. 약간 저주의 좀 악리 이후에 잘하는 선수가 있네요. 네, 뭐 그 이후에 누구냐? 저희 생각나는 거 월컷 하고 이제 월컷이 좀 네. 오래 했어요. 네, 월컷 하고 이제 그 오바메양. 오바메양은 좀 잘하긴 했었죠 네, 중간에 잘하긴 했죠. 잠깐. 근데 뭔가 좀 찝혀. 예. 이 마무리가 찝찝하기 네. 때문에 오바메양은.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진짜 이 선수가 애매한 게 살짝 터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가능성을 보여줘요. 골은 계속. 잘 넣었던 네. 시기도 있어요. 지난 시즌에 잘 넣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다만 경기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수스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제수스가 있을 때랑 은케티아가 있을 때랑 경기가 너무 달라지니까 이게 아스날 입장에서도 뭐 은케티아를 자신감 있게 주전으로 내세우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인데 물론 그 자리에 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하베르츠도 있긴 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베르츠도 사실 네. 가짜 9번으로 네. 해서 이제 뛸수 있지. 사카 마르티넬리를 살려라 네. 하면은 이제 잘 살려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애매해요. 애매하죠. 진짜 몇 년째 애매한 것 같은데 전 만약에 뭐 타렘이라든지 기타 자원들이 오면은 저는 뭐 판매는 해도 되지 않을까 적정한 가격에. 네. 좀 진짜 애매한 건 선택적 셀, 선택적 킵. 여러 가지 상황이 충족이 됐을 때는 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킵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타렘이 이적설도 막 진짜 뭐 당장 간다 이런 건 또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적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킵이 맞는데 킵이 근데 맞다. 상황에 따라서 셀로 변동될 수 있다. 음. 이렇게 좀 유동적인 선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아스날은 다 봤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아스날 이렇게 킵 올셀 하면서 느낀 게 아스날 스쿼드가 좀 기준에 잘 짜여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예를 들어 탄탄한 데가 네. 많고. 뭐 맨유나 아니면은 그리고 첼시나 이런 자원을 생각했을 때 진짜 그냥 얘네는 많이 보내야 돼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뭐 이제 영입 선택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적설을 빼고 보더라도 지금 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안정적인 스쿼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피샤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진짜 확정 그 스쿼드 구성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셀로 확실하게 분류한 선수들은 거의 다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방출 자원들 진짜 그렇죠. 필요 없는 네. 자원들 진짜 스쿼드에 필요 없는 있어도 자원들. 쓸 일이 없는 자원들 네. 그러니까 쓸 수도 없는 자원들 파티 정도로 제하면 네. 네. 파티도 이제 라이스의 반대급부로 좀 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팔아야 되는 선수가 없다. 어린 선수 중에 한 명 빠뜨린 선수가 있는데 이 발로건이라는 선수가 이 선수 작년에 랭스에 임대를 갔는데 거기서 21골인가를 넣었어요. 22골이에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리그 21골. 아 리그 21골. 컵대에서.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백업 스트라이커로 얘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 얘도 이제 출전 시간을 원하는 타입의 선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은케티아의 또 셀에 근데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전형적인 아, 포츠라서 조금 은케티아랑 약간 비슷하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망주 중에선 이 선수가 좀 나갈 것 같다 정도로 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전체적인 그림은 또 달라지는 않을 것 같고 잘하긴 했지만 또 아스날은 또 아스날만의 또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제수스 같이 좀 그렇죠. 연계를 온더볼이 되는. 해주고 좀 플레이에 관여를 많이 해줄 선수 좀 원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아스날은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팀과는 다르게 우승을 노렸던 팀이 스쿼드가 아니라는 탄탄한 걸 것 같고.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맨시티 다음으로 이제 2위를 차지했는데 스쿼드 퀄리티도 그 정도 되는 것 나쁘지 같습니다. 않다. 정말 좋다. 그리고 거피셜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진짜 너무나도 지금 좋은 이미 스쿼드들. 영입을 잘했죠. 네, 아 미드필더 부족한 거 아닌가? 근데 하베르츠 이미 있고 네. 풀백 약한 거니까 팀버 이미 있고 이러니까 뭐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돈을 쓸 때 큰 거 몇 개를 질러야지. 뭐 이제 짜잘한 B 플러스를 여러 명 사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A급 선수들을 확실하게 지르는 게 훨씬 좋은 나은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라이스도 그렇고 네. 하베르츠 좀 애매하게 하지만 어쨌든 포텐은 네. A급이니까 네. 이런 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아스날은 지금 굉장히 스쿼드 구성이 잘 되고 네. 있다. 다음 이렇게 시즌에도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출과 네. 솔직히 방출과 상관없이 지금 일단 스쿼드가 지금 있는 선수들도 좀 탄탄한 거 같고 네, 그냥 탄탄하다. 잉여 자원들만 좀 잘 처리해서 좀 음. 주급 약간 여유만 좀 남겨두면 앞으로 스쿼드 운영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출을 잘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스날 키벨스에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